레온데온의 조용한 화요일 오후, 정확히 2시 20분. 앤 공주는 클래런스 가시 하우스에 있는 카밀라 왕비의 개인 드레스룸 안 잠긴 서랍을 열었습니다. 접혀있던 실크 스카프 아래에서 그녀는 존재해서는 안 될 작은 벨벳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왕실 소장품인 에메랄드 금 다이아몬드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귀중한 물건은 1997년 이후 왕실 데이터베이스에 분실물로 공식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엔 공주는 소리를 지르거나 하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침착하게 벨벳 케이스에서 역사적인 녹색 팔찌를 꺼냈습니다. 약 4초 동안 창문의 빛의 보석들을 비춰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누군가가 가족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에메랄드 금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 팔찌의 정확한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엔은 왕실의 큰 스캔들을 찾으러 클래런스 하우스에 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일상적인 재산 목록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여왕의 개인 거처에 갔을 뿐이었다. 왕실에서는 최근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개인 소지품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는데 목록의 한 페이지에 적힌 물품 번호 하나가 해당 물품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단순한 계산상의 차이가 그녀를 조용한 복도로 이끌었다. 카밀라는 그날 오후 저택을 나갔고 방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앤은 뻑뻑하게 닫힌 나무 서랍을 힘겹게 열어 그 안에 숨겨진 벨벳 케이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섬세한 팔찌를 살펴보았고 잠금 장치에 아주 특이한 수선 흔적을 발견했다. 다이아에나는 죽기 몇 년 전 가족들과의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잠금 장치를 부러뜨렸던 것이다. 그녀는 잠금 장치를 수선했고 백금 부분에는 눈에 띄는 이음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에는 팔찌에 잠금 장치가 부러진 날 밤에 그 방에 있었다. 그녀는 엄지손가락으로 금속 연결 부분을 눌러 팔찌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것은 절대로 비슷한 복제품이나 다른 세트의 일부가 아니었다. 벨벳 케이스 아래에서 그녀는 오래된 종이 재고 라벨을 발견했다. 라벨에는 다이애나의 이니셜과 카밀라가 즉위하기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상자를 서랍에 넣은 사람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왕실 유물을 숨기는 사람은 그 이력을 이미 알고 있을 테니까. 원래의 재고 목록 라벨이 실크 스카프 아라에 팔찌에 그대로 붙어 있었다. 애는 역사적인 에메랄드 팔찌를 조용히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나무 서랍을 잠그고 경호원에게 엄중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말라는 11단어짜리 명령을 내렸다. 이 금지령에는 시종개인 비서 심지어 여왕 자신까지 포함되었다. 불안해하던 한 보좌관이 앤에게 이 금지령과 관련하여 누구에게 즉시 연락해야 하는지 물었다. 앤은 한 사람의 이름만 대며 보좌관에게 찰스 왕세자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곧이어 누군가 카밀라의 개인 드레스룸을 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 갈등을 이해하려면 그 팔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왕실 공동 소장품에게 그것은 단순히 재고 목록의 한 줄에 불과했습니다. 앤 공주에게는 행복했던 가족 저녁 식사의 추억이었고 카밀라 왕비에게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던 비밀이었으며 찰스 왕세자에게는 그가 열어보지 않으려 했던 고통스러운 문을 상징했습니다. 아엔 공주와 다이아에나 왕세자비는 동시대 인물이었지만 절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으로 같은 성을 갖게 된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활발하게 활동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중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앤 공주가 에메랄드 팔찌를 고른 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팔찌에 카밀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죽은 공주의 유품을 가져가고 공식 서류를 위조한 것이었다. 앤은 탈의실 문을 봉쇄하고 급히 전화를 걸었다. 찰스는 클래런스 하우스에 신속히 도착하여 되찾은 팔찌를 즉시 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책상 스탠드 아래에서 에메랄드를 들어 올리고 백금을 뒤집어 보았다.
엄지손가락으로 수리된 잠금 장치를 만져보며 자신이 알아보았음을 확인했다. 그의 긴 침묵은 최악의 대답이었다. 부인하거나 진심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왕은 누이에게 문제의 보석을 즉시 인정했다. 그는 카밀라의 서랍에서 그 보석을 발견한 것이 왜 사태를 악화시킬지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이 카밀라는 궁궐에 도착해 가죽 장갑을 벗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고위 보좌관에게 앤이 무언가를 빼돌렸는지 물었다. 보좌관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에 대답할 수 없었다. 보안 규정이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앤의 표정은 굳어졌다고 한다. 몇 년 전 그녀는 자신이 지키고 있는 이름 없는 에메랄드 조각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할 공식적인 양도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에는 중간 기록부를 확인하다가 매우 의심스러운 송글씨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에메랄드 팔찌가 전문적인 보존 작업을 위해 반출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부에 이름이 적힌 독립공방은 실제로 그 팔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왕실 소장품 공식 데이터베이스에 고의적인 거짓을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필체는 훗날 카밀라의 개인 비서실에 합류하게 된 보좌관의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방을 비우고 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카밀라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1991년 가을에 일어난 복잡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고 싶어 했다. 에메랄드 팔찌는 수십 년에 걸쳐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다이아에나 왕세자비가 사망한 후 켄싱턴 궁에서 어느 날 밤 그녀의 유품 목록을 작성하는 팀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었다. 연구원들은 그녀의 옷장과 보석함을 샅샅이 뒤지며 번호를 적었다. 모든 물건에는 고유한 번호와 함께 특정 이름이 붙여졌다. 에메랄드 팔찌는 사진을 찍고 라벨을 붙인 후 윌리엄을 위해 기록되었다. 찰스는 아들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임시로 이 물건들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 그날 늦은 저녁 카밀라는 궁궐의 조용한 정리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왜 특정 귀중한 보석들이 다이애나의 아들들을 위해 따로 보관되어 있는지 물었다. 찰스는 보석은 그녀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다이애나의 소유물이 앞으로도 온 가족을 좌우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녀는 누군가 고통스러운 과거를 어디서 끝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는 논쟁을 말리기 위해 나머지 직원들을 방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했다. 그는 실수로 목격자가 있을 만한 유일한 방을 비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남은 보석함들을 자신의 개인 창고로 옮기라고 명령했다. 아침이 되자 윌리엄의 이름이 적힌 벨벳 케이스가 사라져 있었다. 찰스는 그 물건이 자기 집 안에 있으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신뢰라기보다는 싸움을 피하려는 심리에 가까웠다. 아에는 날카로운 연필로 복사된 장부 페이지들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녀는 윌리엄의 원래 기록이 교묘하게 덧씌워진 부분을 발견했다. 위조된 기록에는 그 보석이 보좌관에 의해 보존을 위해 제거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앤은 오래된 재고 사진을 되찾은 에메랄드 팔찌 옆에 놓았다. 그리고 위조된 장부를 테이블 위로 밀어놓고 찰스를 기다렸다. 그녀는 그 팔찌가 누구에게도 잊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것은 15세 소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일부러 옮겨진 것이었다. 보좌관 한 명이 들어와 여왕이 드레스룸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앤 여왕은 카밀라가 먼저 자신의 앞에 서야 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앤 여왕은 형식적인 답변으로 침묵을 지키며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듯했다. 그날 오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 개인 고문도 정중하고 절제된 성명서를 작성하는 행정 비서도 없었다. 앤은 벨벳 케이스를 손에 든 채 서재로 들어갔다. 카밀라는 이미 큰 창가에 있는 찰스 옆에 서 있었다. 앤은 에메랄드 팔찌를 테이블 위에 놓고 설명을 요구했다. 찰스는 가족 간의 폭발적인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재를 선택했다. 그는 다이애나의 보석을 둘러싼 분쟁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 앤은 굳건히 서서 과거의 개인적인 원한으로 번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표시된 물건 위조된 기록, 그리고 잠긴 서랍에 관한 것이었다. 카밀라는 처음에는 그 물건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녀는 이사하는 동안 팔찌를 자신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가까이 두었기 때문에 뒤섞이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앤은 왜 팔찌를 스카프 아래에 숨겨야 했는지 물었다. 중요한 왕실 보석이 기록되는 안전한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위조된 보존 기록부를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카밀라의 사무실로 밀어넣었다. 아에는 카밀라의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벨벳 케이스를 쾅 닫았다. 접시가 떨어지는 소리처럼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찰스는 아내의 행동을 변호할 수 없어 얼굴을 돌렸다. 앤은 팔찌는 카밀라가 소유하거나 전시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마침내 찰스가 입을 열었고 아내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그녀에게 팔찌를 무기한 보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1997년에 그가 내린 유일한 지시는 재고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라는 것이었다. 카밀라는 평정심을 잃고 초록색 봉투의 존재를 털어놓았다. 다이아에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 윌리엄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는 에메랄드 팔찌를 결혼식 전에 그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찰스는 왜 자신에게 이 중요한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카밀라는 편지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워했다고 고백했다. 다이아에나의 말이 또 다른 중요한 왕실 결혼기념일을 망칠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 팔찌와 함께 편지 봉투를 숨겼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궁궐 변호사들에게 훨씬 더 큰 난관을 안겨주었다. 한 사람이 팔찌 하나를 숨길 수는 있지만 그 이력을 숨긴 것은 한 집단이었다. 조사 결과 곧 그녀의 사무실 출입 기록과 조작된 문서들이 드러났다. 직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다이애나의 뜻보다 카밀라의 지위를 지켜왔던 것이다. 앤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이 조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왕위 계승 서열에 있지 않아 상속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녀는 1997년 이후의 모든 출입 기록과 이송 내역을 요구했다. 궁궐 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극도로 위험하고 긴장된 상태로 변했다. 카밀라는 자신의 개인 비서진을 통제했지만 찰스는 공식적인 왕실 기록을 쥐고 있었다. 앤은 이 검토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코트 주머니에 쥐고 있었다. 돌아오는 모든 페이지는 그들을 돌이킬 수 없는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몰아넣었다. CEO 번째 결정적인 타격은 찰스 왕세자의 개인 사무실에 가해졌다. 조사 결과 시종이 카밀라의 참모진으로부터 구두 지시를 받고 행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왕의 이름을 도용하여 허위 대화를 승인했던 것이다. 카밀라는 찰스 왕세자를 찾아가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과거의 편지들이 사적인 고통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찰스는 자신에게 숨겨진 비밀을 지킬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는 서류들을 앞에 두고 혼자 앉아 다이아에나의 재산 목록 원본을 읽었다. 그는 앤에게 과거의 침묵이 평화를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제 위조된 장부가 드러나자 그것은 마치 직접적인 허가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행정적인 은폐를 옹호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조사 결과 곧 서류 보관실에서 녹색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봉투는 재산 목록 작성 이틀 후 카밀라의 개인 비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달 기록에는 문서를 비공개로 보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 옆에는 카밀라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와 팔찌는 같은 경로를 거쳤던 것입니다. 찰스는 같은 날 저녁 윈저에서 엄격한 양육권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으로 다이애나의 모든 소지품은 카밀라의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은 소유권이 확정될 때까지 중립적인 관리에 감독해두게 되었습니다. 찰스가 이 명령에 서명한 것은 침묵으로 아들의 신뢰를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떠한 공식 발표 없이 클래런스 하우스에 전달되었습니다. 카밀라의 참모진은 보안 요원이 이미 잠가놓은 개인 창고
세 곳을 발견했습니다. 국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보안 요원이 개인 창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보좌해 온 한측근은 출입카드를 즉시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 개의 문이 봉쇄되었고 아무런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카밀라는 한문 앞으로 다가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출입카드가 거부도해자 그녀는 태용빈 복도에 서 있었다. 경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품위 있게 서 있을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찰스 왕세자가 직접 자물쇠와 봉인을 승인했는지 물었다. 경비원은 조용히 왕의 명령은 거스를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직원들을 지나쳐 돌아갔고 직원들은 당황한 듯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비서실 직원 2명이 즉시 임시 휴가를 냈다. 두 사람 모두 변조된 재고 목록과 숨겨진 녹색 봉투를 다뤘던 사람들이었다. 카밀라는 응접실로 가서 비서를 질책했다. 비서는 아무도 애니 팔찌를 보자마자 알아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서랍을 여는 사람이 그 보석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잘못된 오후에 잘못된 서랍을 열었을 뿐이었다. 직원들이 떠난 후 카밀라는 태용빈 나무 서랍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30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사적인 결정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정직 처분을 받은 비서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겨있던 서류함을 꺼냈다. 다이애나가 쓴 편지 원본이 찰스의 오래된 서류 더미 안에 들어있었다. 카밀라는 편지의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두려웠다고 인정했다. 다이애나는 편지에서 윌리엄과 그의 결혼, 그리고 가문의 상속에 대해 언급했다. 혼인신고서는 그녀의 은닉 행위를 입증했고 편지는 그녀의 개인적인 동기를 증명했다. 앤은 봉투와 팔찌를 가지고 즉시 윌리엄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윌리엄이 어머니의 글을 처음으로 읽어보기를 바랐다. 윌리엄은 아버지 앞에서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다이아에나는 에메랄드 팔찌를 자신에게 물려주라고 썼다. 그리고 그 후 보석을 어떻게 할지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다. 그녀는 고작 15살 소년에게 그 결정을 미리 맡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지시가 수십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2011년 20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 결혼식에 대한 그의 어머니의 편지가 찬장에 놓여 있었다. 잃어버린 세월을 깨닫자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렸다. 찰스 왕세자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얹었다. 왕은 그 팔찌가 윌리엄의 가족 소유라고 말했다. 국왕은 어떤 궁궐 결정도 다이애나의 뜻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원한에 사로잡혀 일을 결정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랑만이 무엇을 간직하고 무엇을 용서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윌리엄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캐서린에게 가서 되찾은 팔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궁궐은 사태 통제력을 잃었다. 되찾은 에메랄드 팔찌 이야기가 언론에 사에 어나간 것이다. 버킹엄 궁은 여러 홍보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다이애나의 개인 소지품이 윌리엄에게 반환되었음을 확인하고 카밀라가 더 이상 다이애나와 관련된 어떤 소지품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에서리는 집에서 에메랄드와 금으로 된 팔찌를 건네받았다. 윌리엄은 벨벳 케이스를 편지 옆에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렸다. 캐서리는 그에게 정말로 그 팔찌를 차고 싶은지 물었다. 그는 팔찌를 손목에 차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팔찌를 숨겨두는 것이 서랍이 원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카에서린 왕세자비는 예정된 회의에 참석하기 전 에메랄드 팔찌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오늘 켄싱턴 궁에 있는 아동자선단체를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궁전 문 밖에 모여 그녀를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그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코트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에메랄드가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군중은 그 상징적인 보석을 알아보자마자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우렁찬 박수갈채가 시작되어 몇 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목 사진은 불과 20분 만에 온 세상에 펴져나갔습니다. 레온데온의 한 신문은 캐서린의 사진을 한 면에 CID고 다이아애나의 에메랄드가 마침내 오늘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켄싱턴 궁 정원 밖에 모인 사람들은 그 사진의 깊은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날 오후 철제 난간에 싱싱한 꽃을 놓기 시작했다. 최근 사진과 1997년 9월에 찍힌 사진이 나란히 전시되었다. 전국의 어떤 왕실 전문 기자도 그 비교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캐서린은 카메라 앞에서 바로 그 손짓을 했던 것이다. 방송인들은 저녁 내내 에메랄드 팔찌의 역사를 설명했다. 그 누구도 그 팔찌를 단순한 왕실 보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한 약속이라고 불렀다. 카밀라는 조용한 응접실에서 혼자 텔레비전 재방송을 지켜보았다. 해설자가 잠긴 서랍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텔레비전을 꺼버렸다. 찰스 왕세자는 앤 윌리엄 카밀라를 불러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이번에는 보석 소유권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없을 것이었다. 켄싱턴 궁 밖에서 이미 대중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왕은 검토 결과를 천천히 큰 소리로 읽었다. 그는 승인 없이 팔찌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서면 지시와 달리 에메랄드 팔찌가 개인적으로 보관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에메랄드 팔찌가 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윌리엄의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카밀라는 오늘 녹음된 신문에서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질투와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팔찌를 숨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팔찌를 숨기는 것이 과거로부터 오는 힘을 빼앗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윌리엄은 후회한다고 어머니의 뜻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팔찌를 복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거부했다. 찰스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자신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탓에 팔찌가 살아남았다고 시인했다. 앤은 서랍이 우연히 열린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종 판결문에 서명함으로써 카밀라의 역할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다이애나의 유산과 관련된 어떤 일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캐서린은 팔찌를 착용한 후 샬롯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록은 정정되었고 마침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다이아애나의 에메랄드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베온 위기의 최종적인 의미는 카메라 밖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가문의 역사를 스스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품위와 책임감이야말로 진정한 권력의 토대임을 증명했습니다. 샬롯 공주와 조지 왕자는 부모님의 조용한 강인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밤 윈저 가문의 미래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아엔 공주는 바쁜 왕실 공식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조용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지키는 그녀의 역할은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윈저 기록 보관소의 연구 기록은 묵묵히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윈저 가문은 엄격한 규율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